비가 와도 졸리는 건 여전하네. 더우면 더워서 졸리고, 추우면 추워서 졸리고. 자기, 기면증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맨날 잠만 자. 진짜 기면증인가? 아, 몰라. 졸린 걸 어떡해. 오늘은 자기 유난히 졸려 보여. 어서 들어가서 자라. 응? 너 안 놀 거야? 내일 만나면 되지. 얼른 들어가. 그렇게 나와 여자친구는 헤어졌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녀를 보낸 거지만 물론 난 그녀와 헤어지기 싫었다. 하지만 사랑보다는 본능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보다는 살고 싶다는 생존 욕구가 앞섰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커피를 마실 때 그녀의 뒤쪽에 검은 우비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카페 밖에서도, 카페 이전에 갔던 영화관에서도, 우리가 걸었던 공원과 그날 그녀를 처음 만났던 지하철 안에서조차 그는 거기에 있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우선 나는 오늘 아침 10시경에 여자친구와 역에서 만나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는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로 눈치채지 못했었다. 우리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공원을 걸을 때 그는 대략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영화관에 도착해서 표를 살 때는 좀 더 가까워져 있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는 우리에게서 5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걸 알아챈 순간부터 영화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 미리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재수없는 놈이 붙어버린 것이다. 귀신 중에 그 기운이 가장 센 최악의 귀신은 바로 웃는 귀신인데 검은 우비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중년 남성은 날 보며 웃고 있었다. 키가 190cm는 좋게 돼 보이는 그는 영화를 보는 내내 옆에 서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복도 쪽 좌석에 앉은 것이 내가 아닌 여자친구였다는 거였지만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자 우리는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고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는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따라왔다. 비에 젖은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졸리는 건 여전하네. 더우면 더워서 졸리고, 추우면 추워서 졸리고. 자기, 기면증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맨날 잠만 자. 진짜 기면증인가? 아, 몰라. 졸린 걸 어떡해. 오늘은 자기 유난히 졸려 보여. 어서 들어가서 자라. 응? 너 안 놀 거야? 내일 만나면 되지. 얼른 들어가. 그렇게 나와 여자친구는 헤어졌다. 그녀를 보내고 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검은 우비의 남자는 서서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막 다다랐을 때 내 뒤에서 불과 2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급히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간 순간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있는 거울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내 뒤에 있던 남자가 날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버튼을 누르는 시간조차 나에게는 사치였다. 나는 7층에 있는 우리 집을 향해 계단을 전력 질주했다. 3칸씩 밟고 올라가도 힘든 줄도 몰랐다. 죽음이 내 뒤에 바로 1m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지. 내가 뛰기 시작하자 그도 같이 뛰었고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 문고리를 잡았다. 분명히 느꼈다. 이것은 그의 손이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닫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나는 집안의 모든 불을 다 켰고 창문을 닫기 위해 베란다로 다가갔다. 밖에는 검은 우비를 입은 그 남자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평소였다면 말이라도 걸어봤을 테지만 이번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아니,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런 녀석들은 다르다. 웃는 귀신은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웬만한 무당도 웃는 귀신은 피한다는데 나 혼자선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자 그가 날 쳐다본다. 검은 우비의 그 남자. 그가 날 보며 웃고 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난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가 또다시 웃었다. 그리고 3초간의 정적. 장마는 찰나의 정적조차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았고 난 창문을 닫은 후 혼자서 조용히 가족들을 기다렸다. 그 후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집에 돌아왔고 잠시 동안 마음이 놓였지만 저것이 동생의 모습을 한 귀신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시 동안 의심도 했었다. 다행히 녀석은 내 동생이 맞았고 난 동생에게 검은 우비의 남자를 보여주려고 녀석을 방광제로 베란다로 끌고 가서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돌아간 건가? 이제 간 거겠지? 난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가족들 모두가 잠이 들었고 나 역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그때 저 멀리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리는 마침내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버렸고 공포는 극으로 치달았다. 그것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웃음을 참고 있었고 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나는 날이 밝는 대로 서둘러 절을 찾아갔다. 집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검은 우비의 남자는 그곳에 있었고 그걸 알아챈 순간 욱하고 짜증이 올라왔다. 다행히 그는 생각보다 먼 곳에 있었고 내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산의 입구에 내렸을 때 그는 입구 쪽에 서 있었다. 주변에 등산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처음엔 무섭지가 않았는데 그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그런 생각도 싹 사라져버렸다. 난 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놈은 분명히 날 따라올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산을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이 보이기 시작했고 난 마음을 놓으려다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렸다. 절로 가는 내내 그 많던 등산객은 물론이고 개미새끼 한 마리조차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입구를 향해 내달렸다. 놈은 내 뒤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몇십 미터 뒤에, 어쩌면 바로 몇 미터 뒤에.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뒤에서 손을 뻗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절에서 등산객이 나왔고 난 다급히 말을 걸었다. 저기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바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걸 정도로 나는 다급했다. 내 목소리를 들은 등산객은 날 향해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나는 바로 뒤돌아서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했다. 그놈이었다. 찢어질 듯이 웃어대는 입가에는 피가 굳어서 까무잡잡했고 썩은 치아에선 악취가 풍겨오고 있었다.
난 어떻게든 절 안으로 들어가려 애를 썼고 산을 크게 돌아 절의 담을 뛰어넘었다. 스님! 스님! 겨우 절 안으로 들어온 나는 곧장 스님을 찾았다. 그놈만 아니라면 아무라도 좋았다. 그리고 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읽고 있었지만 난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며 스님의 얼굴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놈이 아니다. 내가 스님에게 큰 절을 하고 상담 신청을 하자 스님이 흔쾌히 받아주었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이내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꿈이니라. 예? 자네 정말 여자친구가 있었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났다. 아마도 살았다는 기쁨에 어쩌면 아쉽다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다.